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3교시 수업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기존에 저와 함께 FAT 수업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한 80%는 다 유사해요. 그런데 이 전산회계 운용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와 관련된 거죠? KIFRS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기존에 우리가 쓰던 거랑 약간 다른 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제가 80%는 다 똑같아요. 입력하는 방법 중에 실무 위주로 잠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20%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기준정보 입력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 기초정보 입력이라고 해서 거래처 등록, 그 다음 무슨 등록, 우리 사업장에 대한 수정, 뭐 정기분 재무제표 이런 거 저랑 입력해 보셨죠? 그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도요. 다 80%는 유사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자, 일단 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렸던 모의고사 공개형 기출문제 메인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이라고 불렸던 I는 요렇게 운용사 일명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겁나 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뭐 이렇게 외우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107번 그냥 간단하게 외우는 거야. 단기매매증권 요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178번이 뭐냐면 매도가능증권 요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름만 변경이 됐고요. 이 코드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코드로 외우시는 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7번은 단기매매증권. 이게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라고.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단지 뭐는 알아야 돼? 코드는 알아야 된다. 이제 만개보유증권은 이제 문제 풀 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르냐? 여러분 별표를 수십만 개 하셔야 돼요. 우리 상품을 구매했어. 또는 상품을 판매했어. 그럼 저랑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바로 입력을 했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런데 원칙은 아니에요. 원칙은 실무에서는 전표 입력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수불부에 재고자산이 구매했으면 증가했을 거고 재고자산이 판매했으면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별표 물류관리에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구매관리에 입고입력에서 입력을 하고 전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전표 추가를 쫙 누르는 순간 메인 매출 전표에 띠리리리리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끝! 다시 우리 FAT 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바로 매입했어? 메인 매출 전표에 매입 다시 과세 이렇게 입력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장부 재고자산 수불부라는 그 장부에도 영향을 미쳐줘야겠죠. 왜요? 구매했으니까 상품을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물류관리, 구매관리에서 입고입력에서 대신 전추를 누르면 뿌려진다. 자, 물류관리는요. 아니, 판매했을 때는요. 이제 상품이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물류관리에 판매관리에 출고입력 전추 띠리리리리 자동 반영됩니다. 요렇게 확인사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뭐와? FAT와. 당연히 실무에서는 입고입력, 출고입력에서 입력한 다음에 뿌려주는 게 정석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외우지 말라 그랬고 자금관리라고 해서 제가 어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음. 3번 하고 있습니다. 어음을 받았으면 차변에 받을 어음이고 전표 어떤 어음을 받았어? 이 어음은 발행일은 언제고 언제 만기야? 라는 세부적인 입력을 해야 되죠? 이건 똑같습니다. 자금관리라고 불렀죠. 그래서 누구 찍고 엄한 거 찍으면 안 됩니다. 받으라옴 찍고 기능 모음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다르다. 이런 계정 과목이 회계기준에, 국제회계기준에 맞춰서 반영이 됐고 입고와 출고를 통해서 전표 입력을 한다라는 거. 정리. 커피 마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빨리 멈춤 해놓으시고 내리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0년도에 제가 비품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우리 또 회계쟁이잖아. 그죠? 비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커피 머신.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산 거 중에 가장 뿌듯하게 저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비품 구매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산이 뭐가 다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결산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크게 다른 거 3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그 107번 단기매매증권 계정 과목 용어가 다르다는 거. 두 번째, 매입시나 매출시는 재고자산을 수불부에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입고관리, 출고관리에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야. 자, 3번에 별표하세요. 여러분 이거 캡처가 안 돼가지고 그지 기능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필기를 못하고 있는데 잘 써드렸어요. 3번 별표 100만 개 쓰세요. 100만 개. 여러분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만 달라. 다 했어. 이제 바로 전산 입력할 거야. 여러분 상품 재고 입력은요. 우리 빨리 상상해봐. FAT 1급 할 때 어땠어요? 문제상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어떻게 됐죠? 주어졌죠. 그래서 우린 입력하고 전추만 누르고 시험 끝났잖아요. 아니에요. 실무는 아니에요. 그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얼만데 라고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용사를 왜 강력 추천해 드리냐면 여러분 실무에서는 다 이렇게 입력을 하지 주어지지 않잖아요. 자격증이니까 난이도 선별을 위해서 이런 기능을 뺐을 뿐이지 원칙은 어때요, 여러분? 기말 재고액도 내가 산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3번 별표에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럼 3개만 다르다 그랬죠? 크게. 그래서 여기 제가 또 잘 써놨어요. 근데 지금 얘기해봤자 모르지, 그죠? 여기 순서 잘 써놨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바로 문제는 문제대로 풀겠지만 지금 이거 정리해 놓는 건 필수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크게 기준정보 입력, 기초정보 입력 2문제,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것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똑같아요. FAT 1급이랑. 자, 그 다음에 결산해야겠죠? 결산 순서는 수동 결산 먼저 하고요. 저랑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결산. 항상 자동 결산은 전추 눌렀었죠.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 누르시고요. 우리 FAT 시험은 여기까지만 채점에 들어갔었어요. 결산 자료 입력까지만. 그러나 원래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손익계산서 들렸다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위에도 전표 추가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여러분 항상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장부는 재무상태표입니다. 라스트. 왜요? 재무상태표는 누적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손익계산서는 제로 베이스로 다음 연도에 시작이 되죠. 수익 빵, 비용 빵. 그러나 재무상태표는 우리 회사가 52기야. 그러면 52년 된 회사죠. 52년 동안의 누적치가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요. 결산은 1월부터 12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감가상각비도 우리 이건 문제상에서 주어졌죠. 왜 FAT 하면 문제상에서 주어지거나 네가 고정자산에서 입력한 거 갖고 와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 요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 명세에서 들어가셔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놨다가
직접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뭐가 되게 다르다고요? 3번 별표. 3번만 문제상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직접 네가 구해봐. 기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별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번? 4번 장부조회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 운용사는요. 뽀다구 나요? 안 나요? 아까 얘기했어요. 나 국가기술 자격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부명 안 알려줌. 이게 중요합니다. 저랑 FAT를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총계정 원장 들어가,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조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장부조회 원칙은 안 알려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실무를 갔는데 사장님이 A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스스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조회는 정말 이거 개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문항수가 좀 많아야 운영사는. 조금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재무회계 문제를 푸신 다음에 뭘 변경합니까? 자, 별표, 왕별표. 자, 회사 변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회사 변경, 별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 변경을 하신 다음에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변경하셔서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20점짜리인데요. 중요한 건 중간에 뭔가 에러가 나잖아요. 그러면 다 틀립니다. 뒤에까지. 그래서 얘는 저랑 하면 맨 처음에는 30분이 걸리지만 혼자 하시면 5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재무회계를 먼저 익숙해질 정도로 훈련을 시켜놓고 원가는 따로 빼서 따로 연습을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재무회계 문제 이 파트 있죠, 여러분들. 요 파트. 얘는 상품이 나오겠죠. 당연히 도소매니까. 근데 원가회계는 직접 물건을 만드는 기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조회사 파트가 나오죠. 이게 또 헷갈려. 그래서 막 머릿속에서 꼬여요. 그러면 안 되거든. 재무회계 먼저 싹 풀어놓고 그 다음에 원가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도 써놨죠, 여러분들. 여기 1번은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저와 최신 모의고사 2022년도 거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연습하느냐고 그 다른 문제 유형으로 바꿔놨잖아요. 공기 1로 복구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올려드렸던 2022년 실기 모의고사를 보시면 들어가 볼게요. 기초 DB가 있고 정답 DB가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제 수업을 잘 따라 하시고 답이 맞게 나오면 정답 DB를 복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기초 DB를 가지고 복구를 할 거고요. 문제라고 나와 있는 건 잠깐 들어가 볼게요. 총 3개씩 매년 2022년 3개, 21년 3개, 20년 3개 요렇게 3개씩만 모의고사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교재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리빙 퍼니처로 연습을 할 거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또 다시 해설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답지가 또 있습니다. 답지 잠깐 볼게요. 그러면 캠프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S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우리는 더 좋은 S 플러스로 수업을 할 거예요. 스마트 A의 원가 기능만 탑재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캠프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는 캠프는 이렇게 싹 다 아니 안 지우셔도 되고 용량이 차지하니까 저는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문제지를요. 일단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프린트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 일단 9회차를 가신 김에
한 2부씩 하세요. 그래서 첫 부는 저랑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개 1형. 재무회계는 리빙 퍼니처고요. 원가 회계는 사는 가구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열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프린트에다가 저도 필기를 해가면서 여러분들 먼저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열어놓고요. 이제 복구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복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우리가 딴 건 몰라도 복구는 잘해. 그죠? New S 플러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미의 회사를 우리 아까 2교시 수업 시간 때 만들었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아무 회사나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로그인을 하세요. 아무 회사나. 대신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상의 가짜 회사 하나 만들려고 그랬었죠? 그건 왜 만들라고? 그렇죠.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화면 열어놓고요. 회계 들어오셔서 데이터 관리에 백업 데이터 복구 들어갑니다. 제가 이 백데이터를 USB 안에다가 감춰 놓으면 간혹가다 복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이렉트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바탕 화면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게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선택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바탕화면 찍고 바탕화면에 2020년도 그거 열어놨죠. 그죠? 그 다음에 기초 DB, 그 다음에 S 플러스의 공개 1. 자, 잠깐 멈춤할게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운용사는. 복구가 제일 중요해. 바탕화면 찍고 2022년 실기 모의고사. 저는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초 DB. 여러분, 정답 DB는 웬만해선 볼 일이 없어. 저랑 잘 따라오시면, 그죠? 그 다음에 캠프는 필요 없고요. 우리는 S 플러스 공개 1로 이렇게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하기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택한 회사로 복구합니다. 요걸로 누를게요. 안 그러면 리빙 뭐였었죠, 여러분들? 리빙 퍼니처의 회사가 쌍둥이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야. 코드만 다르고 위에 걸로 하면. 그래서 그냥 한 회사만 밑에 걸로 예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성공되셨죠? 예, 복구하기 성공되셨고요. 그럼 이제 명인 칠기를 클릭을 해서 다시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저는 이제 아까 연습을 명인 칠기까지 해놨나 봐요. 그래서 명인 칠기 클릭해 주시고요. 회사 코드 눌러서 리빙 퍼니처로 이렇게 변경을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짠! 그리고 회계. 자, 재무회계는 요 회계에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회계는 여기 한번 눌러보실래요? 물류관리 파트에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들만 문제지 열어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어이구.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 수업 방식의 스타일은 이제 숲을 먼저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숲. 아, 이게 이렇게 프로세스가 운영이 되는구나. 재무회계는. 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돼서 개정 과목이 좀 다르구나. 상품을, 재고자산을 매입하거나 매출할 때 다른 전산 자격 시험은 바로 전표 입력을 했지만 재고자산 수불부라는 재고자산만 관리하는 장부에도 반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입고와 출고 관리에서 입력한 다음에 전표를 뿌려주는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훅구, 우리가 또 이 아이를 오늘 또 처음 보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한 시간은 80분이라는 거 여기 하나 밑줄 그어놓고, 자, 우리는 US 플러스로 시험을 볼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FAT 시험 봤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예, 그 감안하시면 될 거고요. 상품의 매입과 매출 시에만 부가가치세를 고려한다. 뭐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요겁니다. 별표. 단기매매증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게 회계 기준의 명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자, 그러면 1번이 총 4개의 문제 유형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1번 기초정보 입력하는 거, 2번 전표 입력,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 3번 결산, 4번 장부조회. 기존에 했던 FAT와 동일합니다. 자, 1번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다가 형광펜을 칠할게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재무회계 문제는 리빙 퍼니처예요. 그 뒷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장의 원가회계 문제는 사는 가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 변경을 하셔서 원가회계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 일단 기준 정보는요. 기초 정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등록하시면 되고요. 상품을 등록하래요. 자, 요런 게 좀 약간 신기하죠, 여러분. 예, 상품. 여러분 우리 회사가 지금 리빙 퍼니처잖아요. 가구 파는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탁자. 예, 입력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은요.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일단 입력을 하래요. 우리 했던 거 똑같습니다. 각 4점입니다. 대신 조심하실 건 뭐냐면 자 여기다가 밑줄 그을게요. 상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할 때는 바로 전표 입력 가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상품 매입 요런 게 좀 달라요.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상품을 매출했다 밑줄 그을게요. 얘도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 안 된다고. 수불부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다음에 뿌려준다라는 거. 자,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현금 영수증 받았대요. 매입, 현과. 조금 이따가 쓸 시간 충분히 드릴 거예요, 여러분. 매입, 현과를 좀 이따가 바로 입력할게요. 자, 요렇게 문제를 푸시고요. 또 얘도 판매했네요. 그럼 또 어디로 들어가? 그렇죠. 수불부에 반영시키고 들어갈 거예요. 됐죠? 일단 훑어보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또 3번 일반 전표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 전표는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너무너무 쉬워요. 이거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똑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조금 이따가 이제 본격적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게 결산입니다. 자, 결산 보세요. 일단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많죠? 우리 FAT 했을 때는 많아야 3문제였고 안 그러면 한두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이 중요합니다. 결산. 이거 봐. 문제 어렵게 생겼잖아. 괜히 국가기술이 아니야,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그러나 9회차 계속 풀다 보면 문제가 똑같아요. 유형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조회. 여기다가 밑줄 긋겠습니다. 장부조회. 기초정보 입력, 전표 입력, 결산, 장부조회 저랑 했어요. 자, 대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일단 6개 문제 되게 많죠. 그리고 장부를 안 주어졌어. 그죠? 어디 뭐 할 땐 어디로 들어가라는 걸 그동안은 주어졌었지만 지금은 안 들어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장부조회. 자, 원가회계 시작하기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별표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 끝내 놓으시면 이제 원가회계 문제로 들어갈 건데 꼭 회사 코드를 검색하셔서 회사 변경을 하고 해. 밑줄 긋겠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코드를 변경해 라고. 그래서 원가회계는 밑줄 사는 가구로 변경 후에 실시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가 잔뜩 써져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쉽습니다. 5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원가회계 공부할 때 저랑 메인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3번을 계속 복구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거예요. 원래 이제 한 6번 정도 하면 외워지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면 끝나. 여러분들 보고 종합원가 계산으로 완상품 환산량이 얼마예요? 이런 거 함부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굴박 터집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다 해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해주시면 충분히 따십니다. 자, 저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재무회계 문제 계속 당분간은 재무회계를 한 2, 3일 정도는 다 재무회계를 마스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라고요? 원가회계 문제는 또 날 잡아서 원가회계 쫙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론 공부는 어떻게 해요, 교수님?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할게요.